서울의 오전 10시, 늦가을 햇살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따뜻하게 비췄다. 김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털며 거실을 바라봤다. 남편 이승호가 평상시처럼 소파에 기대어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뇌경색 이후로 왼쪽 다리가 불편해진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28년 결혼 생활, 그중 지난 3년은 남편의 간병과 집안일로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을 때만 해도 남편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일상의 무게로만 느껴졌다. 여보, 점심은 뭘 드실래요? 뭐든 상관없어. 너 편한 대로 해. 남편의 담담한 대답에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메뉴가 식탁에 올라올 것이다. 문득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손끝에 작은 종이가 스쳤다.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건네준 전단지였다. 버리려고 했는데 가방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비밀스런 하루 도피. 이름과 정보를 묻지 않고 하루 동안 떠나는 단 하나의 모험. 중년에게 찾아오는 은밀한 자유를 경험하세요.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강남역 3번 출구. 서연의 심장이 묘하게 뛰었다. 비밀스런 하루 도피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읽고 쓴 문구 같았다. 거실에서 남편이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젠가부터 그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다. 서연도 그의 곁에서 설거지, 빨래, 청소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전단지를 다시 읽었다. 11월 15일, 바로 이번 토요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거나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보낼 주말이었다. 내가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52세의 나이에 결혼한 여자가 혼자서 낯선 사람들과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스며들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린 것 같았던 감정이었다. 서연 자신을 위한 시간, 아내도 간병인도 아닌 그냥 김서연으로서의 하루 말이다. 서연아, 물 좀 갖다 줄래? 네.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은 전단지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컵에 물을 따랐다. 남편에게 물을 건네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한때는 든든하고 매력적이었던 남자였다.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지만 어느새 그들 사이에는 일상의 무게만이 가득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널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전단지의 문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비밀스런 하루 도피.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 저녁 시간이 다가왔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결심을 굳혔다. 단 하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28년 동안 아내로, 3년 동안 간병인으로 살았으니 하루 정도는 그냥 김서연으로 살아볼 자격이 있지 않을까? 토요일까지 이틀이 남았다. 그녀의 작은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목요일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옆에서 남편이 고른 잠에 빠진 숨소리가 들려왔다. 전단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새벽 3시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은은하게 들어와 거실을 비췄다. 그녀는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11월 15일 토요일
강남역 3번 출구. 내일 모레였다. 금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마음은 어수선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미끄러져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괜찮아? 오늘 좀 이상한데? 남편이 서연의 모습을 유심히 봤다. 28년을 함께 산 사이라 작은 변화도 눈치챘나 보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무리하지 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남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런 남편을 두고 혼자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게 맞는 일일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마음이 다시 기울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면서 아래 놀이터를 내려다봤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서연은 저런 자연스러운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드라마를 보던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마지막 고민에 빠졌다.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다. 토요일은 맑음, 기온 15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해보자. 서연은 옷장을 열어 토요일에 입을 옷을 골랐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와 검정 팬츠를 꺼냈다. 거울 앞에서 대어보니 의외로 어울렸다. 결혼 전에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다. 토요일 아침 6시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한 화장이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쳤다. 냉장고에 점심거리를 준비해두고 약통에 남편의 약도 미리 나누어 놨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드세요.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서연의 모습을 봤다. 오늘 어디 가나? 사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었네. 네, 오늘 교육 들으러 가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에요. 그래? 언제 돌아와? 저녁 늦게 돌아올 거예요. 저녁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데워서 드세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자연스럽게 나왔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8년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혼자 어디론가 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었다. 지하철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면서 서연은 창밖 풍경을 봤다. 토요일 아침의 서울은 평일과는 다른 느긋함이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강남역 3번 출구에 도착했을 때는 9시 10분 전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몇 명 서성이고 있었다.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살피고 있었다. 정확히 9시 작은 팻말을 든 여성이 나타났다. 비밀스런 하루 도피에 참여하신 분들이시죠? 안녕하세요. 서연을 포함해 20명 정도가 모였다. 나이는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남녀 비율은 비슷했다. 오늘 하루 서로 이름이나 직업, 사는 곳은 묻지 않기로 해요.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진행자의 말에 참가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서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버스가 도착했다. 서연은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다. 남편도 집안일도 일상의 무게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목적지는 강릉입니다. 바다를 보며 하루를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짝을 정해드릴 거예요. 참가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서연도 긴장했다.
낯선 사람과 하루를 보낸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설레었다. 남성분들은 번호가 적힌 종이를, 여성분들은 같은 번호를 뽑아주세요. 서연이 뽑은 번호는 7번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7번을 든 남성이 손을 들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다. 회색 니트에 검정 재킷을 입었는데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목소리가 따뜻했다. 서연은 조금 안심이 됐다. 저 참여세요? 네, 맞아요. 너무 긴장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이시라니 다행이네요. 그의 미소가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서연은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버스는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로 향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들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자연의 풍경이 펼쳐지자 서연의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요.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풍경 못 봤을 텐데요. 맞아요.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감정을 표현해 준 것 같았다. 2시간 정도 지나자 버스가 강릉 시내에 들어섰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신혼여행으로 부산에 갔던 게 마지막이었나? 그것도 벌써 27년 전 이야기였다. 경포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자유시간이니까 편하게 보내세요.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11월이라 쌀쌀했지만 상쾌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구경하러 가실래요? 그의 제안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돌아다니고 있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커피 한잔하고 갈까요? 그가 아늑해 보이는 카페를 가리켰다. 서연은 괜찮다고 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 그 반복적인 움직임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참 오랜만이에요. 이런 시간이. 서연이 중얼거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여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족도 일상도 잠시 접어두기로 한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것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해변으로 나갔다. 백사장에 발을 담그자 모래가 부드럽게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다. 등대까지 걸어볼까요? 그가 멀리 보이는 빨간 등대를 가리켰다. 서연은 좋다고 했다. 천천히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끝을 스칠 때마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팔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마다 서연의 심장이 미묘하게 뛰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조심하세요. 파도가 센데요. 고맙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남편과는 다른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등대에 도착해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의 감탄에 그가 미소 지었다. 이런 풍경을 혼자 보면 아쉬울 텐데 함께 볼 수 있어서 좋네요.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한 명의 여성으로 보는 시선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둘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급히 시선을 돌렸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집합 시간이 다가왔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둘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버스에 올라타며 서연은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28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돌아가는 버스 안은 조용했다. 하루 종일의 피로와 만족감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서연은 창가에 기대어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그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의 솔직한 대답에 그가 미소 지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해서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연락처를 달라는 남자의 말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다. 하지만 곧 현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남편, 집, 일상. 글쎄요. 저도 오늘이 정말 좋았지만 서연이 망설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서연은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렸다.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스쳤다.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오늘 하루의 여운이 뒤섞였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흩어져 갔다. 서연과 그도 버스에서 내려 어색하게 서 있었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가 지하철 입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묘한 아쉬움을 느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긴장감, 버스에서 만난 그 사람, 바다에서의 따뜻한 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일상의 냄새가 났다.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어서 와. 어땠어? 네. 좋았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서연에게는 어색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와 바다를 보며 설레었던 자신이 믿기지 않았다. 저녁은 드셨어요? 응. 아까 데워 먹었어. 너는? 저도 밖에서 먹고 왔어요. 남편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바닷바람에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볼이 발그레했다. 오랜만에 생기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샤워를 하면서 서연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했다. 분명히 좋은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바다에서 바라본 노을, 그의 따뜻한 미소, 자연스럽게 내민 그의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옆에서 남편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28년을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었다. 아프고 힘들 때도 함께했고 기쁠 때도 함께했다.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자신도 여전히 한 명의 여성이라는 것, 설렘과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바다가 나왔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따뜻한 미소를 짓는 누군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갔다. 일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남편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다. 어제 교육 어땠어? 좋았어요. 유익했고요. 그래? 다행이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도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어제의 경험이 자신을 조금 변화시켰다는 것을. 일상은 여전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난 토요일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면서도 문득문득 바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소파에서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서연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다. 목요일 오후 서연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여보. 서연은 가방을 던지고 남편에게 달려갔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119죠? 응급 상황이에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전화를 걸고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확인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가장 긴 10분이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요.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게 느껴졌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재발입니다. 이번에는 좀 심한 편이에요. 일단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흘렀다. 지난 토요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던 것이 죄책감으로 밀려왔다. 내가 집에 있었다면,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서연은 자책했다. 하루 동안 남편을 두고 나간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다. 밤새 병실을 지키며 서연은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을 유심히 봤다. 그들의 전문적인 모습에서 뭔가 익숙함을 느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실제로는 남편만 돌봤을 뿐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의식도 돌아왔다. 서연아, 미안해. 무슨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지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혼자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남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밀려왔다. 앞으로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연을 불렀다.
혹시 지난주 강릉에서 뵀던 서연이 돌아보니 그 남자였다. 7번을 뽑았던 바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이었다. 정말 우연이네요. 서연은 당황했다. 이런 곳에서 그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는 왜? 아, 저는 여기서 일해요. 그가 가슴에 달린 명찰을 가리켰다. 재활치료센터 이연우 물리치료사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가 이 병원의 직원이라니. 그럼 당신은? 남편이 입원하게 되어서요. 서연의 말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많이 심하세요? 뇌경색 재발이래요. 이연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병원 뇌졸중 센터는 정말 훌륭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제가 재활 치료를 담당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뇌경색 환자 재활이 제 전문 분야거든요. 서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주 바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남편의 치료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상이 참 좁네요. 이연우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서연도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아무튼 남편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에서 지난주와는 다른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연우도 고개를 숙이고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적인 상황이었다. 지난주 바다에서 느꼈던 설렘이 이런 식으로 현실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이 깨어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편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였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다. 간병인을 쓰라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서연은 직접 돌보겠다고 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는 없었다.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열렸다. 이연우가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지난주 바다에서 본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전문가로서의 진지함과 권위가 느껴졌다. 그는 남편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뇌경색 재발로 인한 왼쪽 마비 증상이 이전보다 심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함께 들려주었다. 서연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말했고 이연우는 기본적인 것들은 알 것이니 재활운동만 제대로 배우면 된다며 안심시켜 주었다. 그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서연은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재활치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언제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서연은 남편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치료 과정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이연우가 병실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연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간병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전문가로서의 조언이었지만 그 말 속에서 서연은 개인적인 관심도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가 시작됐다. 이연우는 남편의 팔다리를 움직여주며 근육이 굳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사지해 주었다.
서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치료 방법을 익혔다. 그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다. 서연에게 마사지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이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정확한 위치와 강도를 알려주었다. 적절한 압력으로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설명과 함께 서연은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어수선했다. 지난주 바다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남편을 치료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이상했다. 재활치료 시간에는 둘 다 전문적이고 정중했다. 환자의 보호자와 의료진이라는 명확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대화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것이 있다는 듯한.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다. 남편은 서연에게 고생이 많다며 고마워했고 담당 치료사인 이현우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실력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편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남편은 이현우를 단지 훌륭한 치료사로만 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바다에서의 하루는 전혀 모르는 채로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가 끝나고 이현우가 서연에게 상담할 일이 있다며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없었다. 치료에 관한 상담이라면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아 남편의 회복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현우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다. 그는 서연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라며 치료사로서의 전문적인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다. 결국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서연도 정말 신기한 일이라며 동의했다. 혹시 부담스러우면 다른 치료사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현우의 제안에 서연은 급하게 거절했다. 남편이 그를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고 있으니 바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전문가로서의 의무감과 개인적인 마음이 섞여 있음을 서연은 느꼈다. 카페를 나오며 서연은 생각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지난주 바다에서의 설렘이 이런 복잡한 현실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서연은 마음을 정리했다. 어쨌든 지금은 남편의 회복이 최우선이었다. 다른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그 다음 문제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현우와의 만남이 단순히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두 달이 흘렀다. 남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다. 휠체어에 의존하긴 했지만 일상적인 대화도 가능해졌고 간단한 식사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현우의 전문적인 치료와 서연의 헌신적인 간병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서연은 병원 로비에서 퇴원 준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집에서 계속할 재활운동 방법, 주의사항, 응급시 대처법. 두꺼운 파일에는 남편의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현우였다. 그도 퇴원 관련 서류를 들고 있었다. 아,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인사했다. 저야말로 보호자분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치료가 수월했어요. 남편분도 의지가 강하시고요. 이현우의 말에서 전문가로서의 만족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퇴원하시면 많이 아쉬울 것 같네요. 그의 말이 단순히 환자에 대한 아쉬움인지 다른 의미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마지막 상담을 받았다. 집에서 해야 할 운동의 강도, 주기, 그리고 정기적인 외래 진료 일정. 이현우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3개월 후에 다시 검진받으러 오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꾸준히 하시면 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후라니 그때도 이현우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다. 혹시 집에서 운동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현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병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명함을 받는 순간 서연의 손끝이 그의 손에 살짝 닿았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칫했다. 그럼 건강하세요. 이현우가 먼저 일어났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만났던 사람을 이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실감났다. 퇴원 당일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다. 2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집에 가면 뭘 하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베란다에서 화분이라도 키워볼까 해. 손 운동도 될 것 같고. 남편의 대답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2달 전 응급실로 향했던 그 길을 거꾸로 가고 있었다. 그때는 앞이 깜깜했는데 지금은 희망이 보였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감회가 깊은 듯 집안을 둘러봤다. 서연이 미리 와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가구 배치를 바꿔놨다. 문턱에는 경사로도 설치했다. 많이 바뀌었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요? 남편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몇 달을 병원에서 살았잖아. 서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느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남편이 스스로 수저를 들고 밥을 먹는 모습에 서연은 감동했다. 작은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며칠 후 서연은 이현우가 준 운동법에 따라 남편과 함께 재활 운동을 시작했다. 팔 들기, 다리 굽히기, 손목 돌리기.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지만 남편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힘들면 쉬어도 돼요. 아니야. 좀 더 해보자. 선생님이 꾸준히 하라고 했잖아. 남편의 의지가 대단했다. 서연은 옆에서 동작을 도와주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문득 이현우가 했던 방식이 떠올랐다. 그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손길이.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물었다. 담당 선생님은 어떻게 지낼까? 참 좋은 분이었는데.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이현우에 대한 생각은 서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좋은 분이셨죠?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나중에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회복 못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 때 이현우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 그날 밤 서연은 이현우의 명함을 들여다봤다. 병원 번호 아래 작은 글씨로 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서연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지금은 남편의 회복에만 집중해야 할 때였다. 다른 생각들은 접어두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현우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3개월이 흘렀다. 남편의 회복은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다. 휠체어 없이도 지팡이만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들을 돌보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서연도 조금씩 여유를 되찾았다. 남편이 혼자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자신만의 시간도 생겼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바쁜 간병 생활 중에는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용한 일상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특히 밤이 되면 지난 바다에서의 하루,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이현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정기 검진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이현우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3개월 동안 정리하려 했던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이었다. 검진 당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너무 꾸민 것 같아 다시 갈아입기도 했다. 남편은 그런 서연을 보며 검진이라고 그렇게 차려입을 필요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담당 선생님께 인사 좀 드려야지. 정말 고마운 분이야. 남편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남편도 이현우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다. 3개월 전과 똑같은 장소였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적이었다. 남편의 상태도 서연의 마음가짐도. 이름이 호명되어 진료실에 들어갔다. 담당 의사가 남편의 상태를 꼼꼼히 검사했다. MRI와 각종 검사 결과를 보며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진단이었다. 재활 치료를 정말 잘 받으신 것 같네요. 담당 물리치료사가 누구였죠?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다. 이현우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아, 이현우 선생님.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이죠.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가세요. 의사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가 끝나고 재활치료센터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현우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재활치료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이현우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여전히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현우가 나왔다. 서연과 남편을 보자 얼굴에 반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인사했다. 이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의 모습을 살펴봤다. 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지팡이만 짚고도 잘 서 계시고. 이현우의 얼굴에 전문가로서의 뿌듯함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 때는 다른 감정이 스쳤다. 부인께서 정말 잘 돌봐드린 것 같아요. 재활운동도 꾸준히 하셨나 봐요?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남편이 이현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말 좋은 치료사를 만나서 다행이었다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다고. 이현우는 겸손하게 환자분의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6개월 후에 또 검진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네. 그때도 선생님이 봐주실 수 있나요? 남편의 질문에 이현우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다. 물론이죠. 끝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센터를 나서며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담당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모두 자신의 회복에 놀라워했으니까.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남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서연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이현우였다. 그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당황했다. 남편이 언제 나올지 몰랐다. 남편분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부인께서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었다. 혹시 가끔 바다 생각나세요? 이현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끔 저도 그래요. 그날이 정말 좋았어서.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이 나타날까봐 주변을 살폈다.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현우가 말을 멈췄다. 그도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었다. 저는 지금이 좋아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도 많이 좋아졌고, 저도 평안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건강하세요. 선생님도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다. 서연과 이현우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또 뭘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웃으며 물었다. 운동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은 기분이 좋아 계속 이야기했다. 담당 선생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6개월 후에도 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이현우와 나눈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바다에서의 그날을 기억하냐는 그의 질문, 그리고 자신이 한 대답. 지금이 좋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다. 남편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었고, 이제는 동네 산책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 소중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산책을 나간 사이 서연은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다.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남편은 산책 중이었고 집에는 혼자였다. 네. 가능해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병원에서는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이현우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다음 달부터요. 서연은 놀랐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제안이 와서요. 더 좋은 조건이고 발전할 기회도 많을 것 같아서. 부산이라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서연은 망설였다. 만나야 할까, 만나지 말아야 할까? 남편분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괜한 걱정 끼쳐드릴 수도 있으니까. 결국 서연은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이라는 그의 말이 마음을 움직였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만날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이현우가
서연을 보고 일어났다. 평상시 병원에서 입던 흰 가운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바다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과 비슷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정말 부산으로 가세요? 네. 확정됐어요. 2주 후에 떠납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갑작스럽게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연을 바라봤다. 당신 때문이기도 해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저 때문에? 계속 같은 병원에 있으면 언젠가는 실수할 것 같아서요. 전문가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옳지 않은 일을. 이현우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바다에서 만난 그날부터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분을 치료하면서도 계속 당신 생각을 했어요. 서연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현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불가능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한강 위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노을이 물 위에 반짝였다. 바다에서 봤던 그 노을과 비슷했다. 그날 바다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노을을 바라봤다. 남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네. 그래요. 28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남편분을 진심으로 돌보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남편분이 그렇게 빨리 회복하신 거겠죠. 이현우의 말에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이현우에게 끌리는 것도 모두 진실이었다. 저는 행복해요. 지금이 서연이 말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남편과 함께 이겨낸 시간들이 소중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도 좋은 추억이에요. 추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이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제 추억으로 남겨둬야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건강하세요. 부산에서도. 당신도 건강하세요. 남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이현우가 서연의 손을 잠시 잡았다. 따뜻했다. 바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지팡이만 짚고 부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대견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산책했어요. 저녁은 내가 해볼게. 많이는 못하지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서연은 생각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았다. 바다에서의 하루, 남편의 병, 이현우와의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났다. 이현우는 부산으로 떠날 것이고 자신은 남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다. 때로는 설렘과 모험도 필요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일상이었다. 그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찾을 수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옆에서 남편이 편안하게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